먼저 원주 성공의 신부님이신 이쁜이 신부님께서 토론 발제 한 5분 정도 해주시고요. 잠깐 그리고 또 김민선 박사님 말씀 듣고 또 해주시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을 못하는 게 어떤 의미가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발제를 쭉 들으면서 이 부분 정도는 제가 말을 보탤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는 몇 가지 주제들이 있어서 토론을 이어보자 합니다. 저는 첫 번째 이제 공유지라는 개념을 먼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저의 언어에서 민당 생명사상과 또 원주 지역 운동의 현재 지점에서 화두로 삼고 싶은 부분입니다. 공유지인데 공유지는 어떤 구체적으로 생명체들이 함께 머무는 공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조직이 생명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그 살아 움직이는 한가운데 공유지가 있어야 한다. 거기에 가서 맑은 물을 먹고 쉬고 그리고 다시 나가서 숲을 헤치든 또는 산을 오르든 그러한 곳이 있어야 그것이 생명력을 가지고 더 확장되고 뭔가 더 풍성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지가 필요하고 그 공유지는 어떤 핵심의 논의의 출발선상이 될 수 있고 너와 내가 존재하는 미치지음의 최소한의 고백 같은 것을 같이 보고 같이 확인했던 쉽게 말하면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고백이 너가 알고 있는 고백과 맞닿아 있으니 우리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 보자라고 하는 달리기 하는 첫 번째 지점이죠. 그것에 대한 것들이 쭉 이 토론문 안에 발제문 안에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읽었습니다. 만약에 그 첫 만남에서 우리가 공유지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공유지를 확보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손발을 맞추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게 최소한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거나 지역과 지역이 만나되는 그것이 합의를 가질 때 자기의 이득이나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공유지를 공유하고 있는 원주 지역의 경우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제가 활동하고 있는 성공의 원주 나눔의 집이라는 외형의 조직을 통해서 만난 원주 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와 그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무이단 선생님의 생명사상이 나타난 원주 지역은 저에게 그러한 공유지를 확보해 주었습니다. 그 무이단 선생님의 사상에 관련된 말씀을 가져오고 싶어서 오늘 아침에 홈페이지를 열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라는 것은 찌꺼기일세 맑은 물같이 그렇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결국 자기 조직 안에 몸담고 있다면 또는 개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자기가 확보하고 싶은 자기가 이득을 얻고 싶은 분명한 방향성과 목표치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어떤 지역을 만들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데 큰 방해점으로 작용하는 것을 자기만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를 완성하고 나를 버리는 길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에 대한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 기쁨의 순간이 이 협동정신의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원주 지역은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기 목적을 만약 추구하다 보면은 때로는 회의나 이런 것들이 산으로 갈 때도 있고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일들이 결국은 도착을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주 지역에서 제가 이 협동정신을 배우고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큰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공의 원주 나눔의 집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 1분 정도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그 나눔의 집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데 이 나눔의 집은 사실은 성공의 교단 안에서 이름을 평신도들이 만든 어떤 나눔 운동의 이름으로 불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교단의 곳과는 좀 다른 곳이고요. 성공회 교단에서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지역 사업을 만들고자 하는 고유명사와 같은 사회선교와 같은 사회선교 분야의 어떤 특정한 고유명사로 부르고 있는 나눔의 집 운동이 있습니다. 이 나눔의 집 운동을 보면은 지역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이웃사랑을 통해서 나눔과 협동의 정신을 펼쳐가겠다. 그 장을 우리는 나눔의 집이라고 부르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주 나눔의 집도 그 선상에서 1999년도 6월 13일에 지역의 장애인 가족의 한 분을 목욕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됐습니다. 교회를 설립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제를 모시고 있지 않아서 비용이 좀 남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많은 교회 말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자 해서 나눔의 집을 설립한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한방 무료 건강 교실, 한겨레 독자 신문 읽기, 이런 한겨레 신문 독자 모임 같은 것들이 열리면서 나눔의 집 사업들이 확장되고 결국에는 거기에 실업자 극복을 위한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면서 나눔의 집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 당시 2002년도 원주 자활 지원 기관 협의회 원주 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 전시회 모임이 발족됐을 때 그 당시에 합류하면서 가난한 이웃들의 연대에 대해서 관심했고 그곳에 성공의 원주 나눔의 집이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도 원주 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 안에 일원으로서 성공의 원주 나눔의 집은 활동하고 있고 우리들이 뭔가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그리고 지역 안에 이슈를 발견하고 우리가 헌신해야 할 사업의 많은 분야는 협동과 관련된 나눔과 관련된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나눔의 집 사업을 잠깐 설명했던 것은 현실적으로 성공의 원주 나눔의 집이 가지고 있는 작은 조직의 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늘 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공의 원주 나눔의 집의 직원은 한 10명 조금 넘는 그런 작은 조직인데 지역 안에 있는 다양한 가난한 이웃들의 문제들은 10명의 사람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산재해 있습니다. 작년에 발생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립된 이웃들은 굉장히 많이 고립됐고 더 어려워졌고 도움을 받을 손길들은 더 많아졌는데 과연 성공의 원주 나눔의 집은 이 지역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지역에 만나고 있는 협동정신과 공유지를 같이 하고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문제를 같이 나누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마을이죠. 마을은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곳 안에서 서로의 재화를 나누면서 그곳 안에서 생명을 키워가고 생명이 이어지도록 하는 살아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그 안에 있고 그 공동체가 무너질 때마다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데 여기 안에서 중요한 지점은 통합적 사고체계와 통합적 지향을 함께 하고 있을 때 그 마을이 비로소 생명력을 가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향을 통해서 극복하고 다양한 일꾼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 지역 안의 협동정신과 생명정신에 동의하고 있는 동지를 만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서 확인되고 연결되는 지점을 봤습니다. 저희가 돌보고 있는 이웃들은 아이거나 어르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를 하면 이제 아이를 다루고 있는데 저희가 다루고 있는 그 아이의 경우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키거나 부모님이 잠깐 일하시는 동안에 아이를 돌보는 시간의 여백을 채우고 그 아이가 체험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를 치료하거나 또 아이에게 어떤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과 연계를 하면 그 아이는 훨씬 그 영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집안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부모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 원주 지역에는 또한 마찬가지로 있고, 또 그 문제는 또 먹을거리와도 연관이 돼서 아이가 겪고 있는 가난한 그 식단에 뭔가 보탤 수 있는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생협이나 조합원들이 곳에 널려 있어서 그 한 아이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데 목표를 세우고 같이 연대하는 일들을 지역에 함께 해나가고 있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고, 많은 아이들을 돌보는 건 아니지만 한 아이를 돌봄으로써 지역이 얼마나 단단해지고 튼튼해지는가를 지켜보게 됩니다. 가장 연약한 이가 처한 환경이 그 마을의 현실이다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가장 연약한 이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해나가야 하는데, 부의단 생명사상을 배우다 보면 점점 더, 오늘도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문을 열고 밑으로 기어가라. 결국은 그것이 향하고 있는 지점이 높은 곳에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이들, 가장 가지지 못한 이들, 가장 작은 사람을 찾아가는 길이고, 그들이 행복해질 때만이 이 지역이 건강한 생물을 계속 퐁퐁퐁하고 솟아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유지가 점점 넓어져야 된다라는 고백을 해보게 되고, 그 공유지를 넓히기 위한 작업들로 어떤 네트워크, 어떤 그물망을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실천에 대한 우리들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토론자로서 질문거리를 좀 갖고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질문거리 좀 있다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 신부님의 얘기 중에 그 생명이 머무는 공유지, 그것이 지금 저기 원주 지역의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사상적으로는 무의당 기념사업회가 준비하고 있나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그 한살님의 지원을 받고 있는 모신가 살림연구소 임채도 소장님의 말씀을 5분 정도 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방금 홍보원 부사님 목소리를 조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서강도빙 무신사림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 임채도라고 합니다. 그 김기석 박사님 지금 발전 잘 듣고 또 잘 읽었습니다. 김기수 박사님은 예전부터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부터 해서 사회적 경제와 한살림 그리고 원주 사상에 대해서 또한 많은 저작을 쓰신 분이라서 평소에 많이 배우고 있었는데, 이번 발전 같은 경우는 아마 그 가운데서도 가장 좀 핵심들을 추려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족이 안 되길 바라는데, 저기 김기수 박사님 여기 글을 보면 내용도 내용이지만 늘 제가 글을 쓰면서도 이렇게 좀 정갈하게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잘 읽었고요. 사실 저희 모시는 살림연구소는 한살림 운동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살림은 우리 방금 발제를 하셨던 원주의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협동조합 운동을 벌여나가는, 그래서 발제문의 제목에 나와 있듯이 생명협동운동을 전개하는 곳이 한살림이죠. 오늘 보니까 지방자치학회가 생긴 지 30년이 되고 88년도에 지방자치학회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한살림은 그 전전에 86년도, 1986년도에 제기동에서 조그마한 쌀가게에서 이제 출발을 했죠. 유기농 생산자들과 그리고 도시 소비자들을 연결하는 작은 쌀가게에서 출발해서 지금 35년이 흐르죠. 35년이 흐르는 지금 한살림은 작년에 조합원은 70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국내 최대 이제 생협 조합원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죠. 한해 매출 규모가 현재 5천억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전국에 한살림 물품을 공급하고 있는 매장들이 전국 220개가 넘는 한살림의 사업 규모는 지금은 그 우리 이 친환경 농업을 하고 계시는 생산자분들 2,200여 명이 넘는 생산자분들이 생산한 1차 생산물을 도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이미 그 영역이 1차 생산물의 생산은 물론이고 2차 가공품 생산, 금융, 그리고 그 산하 각 사회적 동작까지 그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김기숙 박사님의 발제를 들으면서 과연 한살림, 지금 현재 한살림은 원주정신에 기반을 해서 원주에서 태어나서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살림이 과연 이 원주정신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가,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저희로서는 이제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지요. 과연 원주정신의 말대로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명을 중심에 놓고 사회에 가장 어렵고 약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생명운동, 협동운동을 하려고 하는가? 자본주의가 나온 온갖 폐해 속에서 구성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다수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과연 한살림은 낮은 대로 밑으로 기어가는 그런 친근한 것이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한살림 그리고 모시마 살림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지금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전환이라는 큰 과제를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풀어놓고 얘기하자면 지난 2015년 이후에 한살림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죠. 한살림의 그 어려움 혹은 뭐 위기라면 위기 그것은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는 이제 사실 2015년 이후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서 한살림은 두 가지 축으로 진행하고 한살림의 물품 사업을 중심으로 한 이런 경제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이제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경영의 위기 또 조직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많은 조합원들 또 많은 생산자분들 또 조합원 대표들 상당히 많은 또 걱정과 불안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또 한 측면에서의 위기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장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경제 사업이나 경영의 위기보다 더 중요한 위기를 직면했던 것이 한살림의 정체성의 위기라는 부분입니다. 과연 우리가 원주정신에 기반을 해서 우리가 처음에 천명했던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우리의 좌표를 제대로 걷고 있는가에 관한 내재적인 반성들이 사실 2015년 그 시기와 거의 동시에 내부적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토론을 거쳤고요. 수백 수천 명의 조합원들이 토론에 참여하면서 한살림의 내재적인 성찰 작업들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김사회 버시는 황동훈 이사님이 2017년도에 한살림의 30년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 보고서가 마련이 되고 그 이후의 후속 작업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살림이 한 5년, 6년 전부터 201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노력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걱정스러움 또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사실 뭐 완벽한 결론이나 혹은 해결 지점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계속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미난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일 중에 한살림 내부에서는 자그마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지나칠 수도 있는 그 논쟁인데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가장 작은 밥 한 그릇을 속에 우주가 담겨있다고 하는데 그 작은 논쟁 속에 한살림의 모든 고민들이 집약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자기 길을 또 걸으려고 애쓰는가라는 것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논쟁은 참깨 논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작년도에 참깨 농사가 원래 농사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운 농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돈도 안 되고요. 농사란 농사대로 어렵습니다. 근데 작년에 냉해가 이제 그룹되면서 참깨 농사가 완전히 망해버려요. 특히 친환경 농법을 하고 있는 우리 한살림 참깨 생산자들은 수확이 거의 제로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게 소비자들에게 한살림 참기름을 잘 공급을 해야 되는데 한살림 참기름 국산 참깨가 이제 그 농사가 안 되니까 참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안이 올라와서 하나는 외국에서 결국 참깨를 수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국내에서 이걸 참기름을 가공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참기름을 이제 제공하자라는 이제 일환이 있고 또 하나는 한살림이 추구해왔던 국내산 농산물을 취급한다는 그 기본적인 원칙이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소비자 조합원들에게 이러이러해서 생산자들이 농사가 안 됐으니까 올해는 참기름을 죄송하지만 공급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소상하게 말씀드리자. 그래서 참기름 수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논쟁이었죠. 조합원들에게 직접 설문조사도 했었습니다. 찬성이 55% 반대가 45%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슬아슬한 큰 차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살짝 참깨 수입을 하자라는 분들이 많았죠. 어차피 수입할 거라면 그래도 한살림이 잘 걸러서 좋은 이제 친환경 참깨를 수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죠. 반대로 또 한살림의 기본적인 그 생산의 원칙들, 국내 생산자들을 우선한다는 그 원칙에서는 또 수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 양측의 의견이나 논지가 일정한 근거와 정당성을 가지면서 진행이 되는 것들이죠. 수입을 하자라는 분들도 그 수입을 맹탕 수입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국내 참깨의 생산 기반들을 확장하는 좋은 계기로 삼자라는 것이었고 또 수입을 하지 말자라는 분들도 표제적인 인식들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논쟁 속에서 이제 어렵지만 한살림에서는 이제 결국 수입하지 않기로 최종 이제 내부 의사 결정을 했죠. 이 과정에서 저는 그것이 1안으로 결정이 되든 2안으로 결정이 되든 간에 한살림의 내부의 그런 지속적인 논쟁을 통해서 우리 한 원주 정신을 다시 되살리고 검토하고 검증하는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제 토론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한살림으로서는 원주 정신을 원주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나라에 있는 많은 어려운 우리 그 민족과 함께 생명협동운동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 정신이 결코 원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또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생살림연구소 우리 한살림도 계속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예, 줄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지연되더라도 우리 점심 시간을 잡아면 되니까 우리 이분 신부님 혹시 질문 간단하게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네, 질문은 사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건데 네, 간단하게. 현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일꾼들 이런 표현이나 또는 활동가들 이런 표현이 어색하리라 만큼 본인이 그렇게 불리는 것에 대해서 딱히 만족할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원, 그냥 나는 어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일꾼들과 또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일꾼들과 공부하는 사람들 간의 그 어떤 차이, 그 생각의 차이, 또 배웠다, 또 공부해봤다라는 사람들이 일꾼들이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거 가르치거나 또는 모른다라고 접근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생명사상이 현장에서 더 잘 퍼져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질문거리로 던져보고 싶습니다. 제도소장 질문 없으시죠? 네. 그럼 두 가지 해서 질문을 했을 때 김기석 박사님 마무리하는 걸로 해도 되겠죠? 지금 저희 섹션이 사회적 경제 특별 분과위원회입니다. 사회적 경제가 아주 굉장히 지금 화두가 될 정도로 확장하고 있죠. 지원 사업도 많고. 사회적 경제의 정신은 튼튼한가에 대해서 그래서 김기석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원 사업에 다 몰려가기 때문에 힘이 우려가 되거든요. 원주도 지금 큰 센터가 하나 이제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 김기국 박사님이 이런 질문들 종합해서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오나요? 크게 해주시면. 나오시? 그 어려운 질문은 저한테 해요. 네, 뭐 들을 말씀은 이것저것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이분희 선생님 말씀하신 그 말씀 공유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주에서의 7, 80년대 운동의 핵심은 공유지를 만들고 확장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 공유지라고 하는 것은 공유지에서의 공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 더불어 공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유지인데 더불어 공자가 아닌 공의 앞에 공 이해가 되시나요? 공의 앞에 공을 써가지고 공유지가 있어요. 그 앞에 공에 공유지가 있어야 뒤에 공에 함께하는 땅이 커먼지가 있고 나는 예를 들어보면 성수의 오병이어의 대단한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몇 마리 빵 요조각을 1,000명이 배고프게 먹었던 엄청난 콩먼지죠. 실은 그 엄청난 콩먼지가 만들어지려면 예수께서 그 전에 산산수훈이라고 하는 엄청난 뻥을 쳤기 때문에 그 공유지가 만들어집니다. 산산수훈은 뭐에 대한 얘기죠? 앞에 공에 대한 얘기. 하느님 나라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생명을 매개로 하지 않는 어떠한 나눔도 실은 나눔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원주 운동의 핵심입니다. 저는 그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옛날에 말씀 천도교에 의학 성경이 선생이 삼전론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거든요. 삼전 세 가지의 싸움입니다. 유죄의 항거에서 세 가지의 싸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이라고 하는 건 길도자예요. 길도자 써가지고 도덕적인 거고 참 인간을 만들어가는 거고 찾아가는 거고 하는 우리 시대에 참 운동인 거죠. 만들어 생명.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생명. 그걸 향해 가는데 그것에 대한 전개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의 싸움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언전 말씀 번째 언전. 또 하나가 있는 게 재정할 때의 돈, 물자. 그 원전은 문화운동이고 문화운동이 재정이라고 하는 건 경제운동입니다. 근데 그 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도전이 길도전. 그거를 잃어버리면 앞으로도 저는 사회 서비스 관련된 수많은 활동자들이 아마 건물 터져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수많은 것들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우리 시골에 있는 성명이 시골에 있는 도전을 빼고는 도전을 뺀 상태에서의 재정이라고 하는 건 좀 별로 이렇게 재미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우리 시대의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보다 사실은 저는 그 3전 중에서 도전을 선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